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왓처 7회 8회 줄거리입니다. 네, 제가 일정이 좀 바빠서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회에 생태공원에서 안 매장된 시체들이 있었죠. 6군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제 그 시체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매장된 시체, 그쪽에서 이 도치광이 그 시체의 벌려진 입 안에 명암이 쑤셔져 삼켜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명암을 찾아냅니다. 자, 그 명암에 적힌 이름이 뭐냐? 백성철입니다. 백성철. 조폭이에요. 그리고 조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폭. 네, 이 백성철이 자기가 진짜 실종되기 직전에 김영군의 아버지 김재명을 만났다는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군이 가서 자기 아버지 재명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었냐고. 그랬더니 재명이 하는 말이 그냥 안부 인사차 서로 만났다. 별거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런데 백성철처럼 실종된 사람들을 좀 찾아봐라 라고 기뜸을 좀 해줍니다. 기뜸을. 자, 안 매장된 이렇게 시체들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비리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염청장이 장여룡의 광역수사대 광수대한테 이 사건을 수사하라라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도치광이 이 김재명이 했던 말을 참조를 해서 도치광이 평소에 갖고 있던 아마 수사를 하고 있었던 그 의료 기록 몇 개를 이 조수연, 과학수사대에 가 있는 조수연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들하고 이 기록을 먼저 한번 대조해봐라. 혹시 이 중에 있는지 대조해봐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럿이 나와버립니다. 자, 이제 한편 무일그룹의 그 박시영을 그 터널 같은 곳에서 도치광이 좀 보내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장여룡이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수대로 데려와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던 차에 검경 비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시체들이 연고가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검경 비리하고 관련된 어떤 그 의혹을 갖고 있는 피의자들이 이 시체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치광이 그러죠. 염청장한테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김재명에 관련된 이 수사만큼은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한번 계속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분장을 해줍니다. 자, 죽은 죽은 백성철 여동생이 백송이라고 있어요. 백성철 여동생이 백송이. 여기 한태주 변호사가 백송이의 변호사가 됐는데 소개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서 제식을 약간 조폭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약간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이제 백송이가 한태주를 믿고 한태주한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살살살 다 불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 자기 오빠 백성철이 죽었는지 실종됐든지 하는 그날 백송이한테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랬답니다. 인간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냐고.
유명한 말이죠. 뜨끔했겠죠, 한태주가. 인간 다음이 어디서 오는지 암냐 하냐고 묻고 나서 오빠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백송이 네가 오빠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내가 문자로 보내는 내용대로 회사를 운영해라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거기서 생태곤에서 발견된 다른 시체들도 조사해 보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누군가한테 회사가 넘겨지고, 그리고 그 넘겨받은 사람들은 그 문자에 의해서, 그 문자로 보내진 지시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김영군의 아버지 김재명이 갑자기 가석방 신청을 합니다. 15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가석방 신청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랬거든요. 가석방 심사위원회 앞에서 그동안은 내가 부패 경찰관들한테 당했다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제가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가석방 그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김영군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가석방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김재명이 가석방이 되어서 밖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김재명이 이제 가석방 되니까 여기 이제 박 실장 있죠? 박 실장이 차 가서 두부 딱 주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주로 그걸 묻죠. 자, 휴대폰 딱 줄 테니까 여기다가, 여기 있는 지도에다가 지금 뇌물장부 어디 있는지 한번 찍어봐. 그때 도치광하고 김영군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말이 끊겼는데 어차차 이야기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김영군 아들의 집으로 김재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자, 6구의 시신이 그 생태공원에서 발견됐는데, 자, 나머지는 다 이 엄지손가락이 다 잘려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시신만 잘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그 시신이 누구냐? 여기 장현구 경위의 시신이었어요. 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고, 이제 김재명은 영준이 준 그 상황에서 김재명은 영준이 준 폰을 그냥 집에 놔둔 채로 영준이 집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죽은 그 아내의 납골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도치광이 미행을 합니다. 자, 납골당에 가서 원래 자기 집, 김영군의 집에 있는 환풍구, 욕실 환풍구에 있는 그쪽에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 가지고 그 납골당으로 간 거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저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그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커플링하고 편지를 그렇게 꺼내 가지고 납골당에 가서 놓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택시 운전사가 사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택시 운전사를 통해 가지고 이 김재명이 무언가를 받습니다. 아마 제가 방송을 잘못 보지 않았다면 그게 아마 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총은 어떻게 된 총이냐? 여기 장현구 경위 사건이 있죠. 이 사건에 수사를 하려고 움직이던 김재명이 어딘가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그 권총이 놓여 있었어요. 함정으로 이렇게 놓여진 권총이었는데, 이 김재명이 뭐 어쩔 수 없이 피하면서도 그 권총을 챙겨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권총을 이제 넘겨받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납골당에서 나오는데 도치광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도치광은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김재명을 몸을 수색합니다. 도치광 말이 그때 권총이 없어졌다 하면서 몸을 수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도치광 폰으로 박 차장이 전화가 와요. 얘기 좀 하고 싶다.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나서는데 그 건물, 납골당 건물 바깥쪽엔 한태주가 차를 딱 세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명이 경찰청으로 갑시다. 경찰청으로 갑니다. 이 박 실장하고 만나게 되는. 이번에는 박 실장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여러 가지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김영군도 나중에 뒤이어서 그 어머니 납골당으로 가죠. 원래 집에서 확인해 보니까 뭔가 욕실 천장에, 욕실 환풍기 쪽에 뭔가 상자가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김영군이. 누구의 전화냐? 여기 있죠. 박시영 실장. 지난번에 물그룹의 박시영 실장. 이 박시영 실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살인자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한태주 변호사하고 돈을 준비해서 연락해라,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고 있던 차에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좀 이따 생각하면서 이제 납골당으로 찾아갔죠. 납골당에 갔더니 그 납골당 어머니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가 커플링하고 편지를 놔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김재명은 아까 그 경찰청으로 갔죠. 김재명이 경찰청으로 가서 박 차장한테 말합니다. 내가 뇌물장부 줄 테니까 대신 내 아내를 죽인 놈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리고 내가 소리 없이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박 차장이 뭐라고 하냐, 네가 장부를 가지고 뇌물장부를 가지고 비리수사처 비리수사처 쪽으로 가면 네가 그토록 계속 보고 싶었던 그 녀석이 너를 찾으러 갈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명은 숨겨놨던 권총을 챙겨가지고 비리수사처 방에 가서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이 도치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치광이. 그래서 김재명이 총을 도치광한테 겨누면서 말을 하죠. 박 실장이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 15년 동안 만나고 싶어 기다렸던 사람이 장부를 받으러 올 거다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도치광이 말하는 거죠. 나는 박 실장이 여기 가면 김재명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가봐라 라고 해서 왔다. 그리고 형수 죽인 거는 형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날 형수가 죽은 그날 도치광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전화를 했다. 김재명에게, 형한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보니까 형수는 죽은 상태였다. 이때 이제 김재명을 하죠. 나는 전화 받은 적이 없는데. 난 전화 받은 적이 없어.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제 김영구는 한태주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박시영 있잖아요. 박시영 이쪽이 말한 대로 돈을 준비합니다. 돈가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태주가 머리를 써서 열었다가 닫고 나면 얼마 동안 전기가 흐르는 그런 돈가방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시영을 만나가지고 돈을 주죠. 돈을 건네주면서 살인자가 누구냐라고 한태주가 묻자, 박시영은 뭐라고 하냐면 살인자한테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한태주하고 그 김영군을 죽여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총을 겨눕니다. 박시영이.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장혜룡이 강목으로 박시영을 칩니다. 그래서 박시영이 탁 쓰러지는데, 그 전에 박시영이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이 김용군이 가서 묻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이 박시영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골칫거리인 인간을 다 정리하고 새 판을 짤 거랍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용군이 깜짝 놀랍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빠르게 갑니다. 이렇게. 예. 빠르게 자기 집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장혜룡이 그 돈가방 있죠? 돈가방을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감전돼 가지고 쓰러집니다. 네, 그때 이제 한태주 변호사가 그 돈가방을 쓰레기 이 더미 사이로 약간 숨기고 나서 찾아온 경찰들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성을 설명하면서 그 상황을 넘깁니다. 한편 이제 도치강을 만나고 이 김재명이 김영군의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파트에 누가 온 것 같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박 차장이 전화가 온 겁니다. 너네들이 좀 화해하라고 내가 좀 만나라고 좀 한 거다. 그래. 그런데 그 뇌물장부 줬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특별히 안 합니다. 그 아파트 쪽으로 먼저 도치강이 바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김명군이 쫓아와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명군이 들어가서 딱 본 장면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이 도치강이 앰뷸런스로 이렇게 구출돼서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에 가보니까 이 김재명이 아주 잔인하게 욕실에서 살해를 당해 있었어요. 손가락도 잘려 있었고요. 자, 아주 복잡해집니다. 장혜룡이 도치관한테 신문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도치관이 뭐라고 하냐면, 낮에 김재명이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 장현구 경위 사건에 관련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와라 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서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도치강은 그 취조실의 밖에 창문을 바라보죠. 그 창문 밖에는 박 실장이 있었어요. 취조실 밖에서 보고 있던 박 실장이 들어가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장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뇌물장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충격에 빠진 김영군은요, 원래 병원에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살짝 나와서 자기 집으로 와서 욕실 문을 딱 여는데 거기서 세탁기를 보게 되죠. 어린 시절의 생각이 갑자기 다시 나게 된 겁니다. 자기 아버지 김재명의 옷을 피 묻은 옷을 세탁기 안으로 집어 넣으면서 그때 옆에 욕조에 숨어있던 어린 김영군을 보고 총을 겨누던 그 남자의 얼굴이 도치강이었어요. 라는 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 장면에서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얼굴이 도치광이었다는 모습이, 그 장면이 새삼 새롭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드라마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예. 그리고 줄거리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보고 있는 와중에도
분명하게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네, 아주 좋은 드라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